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얘기가 좀 긴 편이라서 그건 걱정을 좀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닥터 개고생 두 번째 시즌 개원 아카데미 인테리어 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한 걸음 해주시고 또 4시간 가까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 우리 송현석 대표님과 함께 해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법과 함께 있으면 아까 3부에서 벗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송현석 대표님이랑 같이 있으면 좋은 법과 함께 있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보머스 디자인 대표 송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 이제 그 개고생 촬영이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강행군이에요. 이렇게 막 한번 촬영하고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연속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루에 막 마케팅 대표님, 입지 대표님, 인테리어 대표님 막 3명씩, 2명씩, 3명씩 게스트로 모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촬영을 하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뭐 짧은 기간에 5년 동안 책을 거의 30권 가까이 출간을 하고요. 유튜브를 6개를 하고요. 뭐 엉덩이 대장 유튜브는 지금까지 한 650편 정도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뭐 또 가정적인 아빠이자 남편이고요. 뭐 어제도 제가 부산까지 운전해서 갔다가 오늘 아침에 운전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강행군인데 그래서 녹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우리 게스트로 출연하신 전문가분들께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당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시간대입니다. 연속 4시간째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괜찮습니까? 저는 좋고요. 뭐 영광이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저한테 온 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일을 워낙 이제 많이 하시고 20년 가까이 일을 하셔서 사실은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는 게 익숙해지신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자, 우리가 이제 1부, 2부, 3부에서 얘기를 쭉 나눴고 오늘 마지막 4부를 할 건데요. 다음 게스트가 또 준비가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이제 공사가 한참 진행이 됐어요.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공사 끝날 때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건소 신고를 해야 되고 소방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고요. 이제 후반에 이제 공사 후반에 인테리어 후반에 원장님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제 개원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겠죠. 인테리어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이 시기쯤 되면. 원장님들께서 좀 바삐 움직이셔야 되는 시기가 약간 후반부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일정에 맞추려고 정말 노력을 해서 온타임에 딱 끝나게끔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준비하시는 게 늦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직원이 안 뽑혔다. 실장이 안 뽑혔다. 그리고 뭐 보건소에서 허가가 안 나온다. 이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는데 저희만 죽어라고 열심히 이제 하잖아요. 이제 최대한 그게 저희 의무이기도 하니까 열심히 해서 딱 맞췄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이 직원이나 이런 거 프로세스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딜레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어쩔 때는 저희는 또 고맙기도 하죠. 막 시간을 또 원장님께서 벌어주시니까 뒷 마무리를 하니까 좋으면서 싫은 척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원장님들께서 그 직원 뽑고 또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돌려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포스 같은 경우도 그 허가가 딱 나와야 이제 포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환자분들은 왔는데 포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결제하는 거죠. 카드 그렇죠. 단말기. 카드 단말기가 네. 안 돼가지고 그 막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좀 있었고 이제 그건 이제 극히 일부의 역인데 그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원장님들께서 이제 여행도 가시는 건 좋은데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인테리어가 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 체크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죠.
저는 사실 여행을 가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인테리어가 이제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개원 준비를 해야죠. 이제 한 달 있다가 개원을 할 거죠. 길어도 2달 있다가 이제 개원을 한다고 치면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일단 마케팅 전략 짜야 되죠. 대표님, 네, 우리 다음 촬영 대표님 맞죠? 마케팅 이제 할 거 많죠? 개원하기 2-3달 전부터 마케팅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원하면 고객들이 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만 잘 해놓고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환자가 고객들이 오겠지라고 하는 건 나무 밑에서 잎 벌리고 있는 곰하고 똑같거든요. 절대 오직 그냥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무를 흔들어야죠. 여하튼 준비를 해야 됩니다. 2-3달 정도 전부터 마케팅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도 미리 뽑아야 되죠. 저는 직원 미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달 전에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두는 직원 많습니다. 개원하자마자 바로 그냥 당일에 그만두는 사람, 일주일 있다가 그만두는 사람 많습니다. 뭐 왜 그만두냐 그러면 뭐 같이 일하는 직원하고 안 맞아서 그만둔다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전에 뽑아서 맞는지 합이 맞는지 한번 하긴 하는 거죠. 뭐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원 월급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세팅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프로그램 써보라 그러고 뭐 저는 뭐 봉직의사 근무하면서 개원을 준비했기 때문에 미리 뽑아서 그냥 한 달간 출근해서 놀라 그랬어요. 그냥 너희끼리 놀아라. 너희끼리 한번 맞는지 한번 하겠네. 시뮬레이션 해라 한번. 그게 오히려 도움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관련돼서는 이제 후반부에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뭐 송 대표님은 원장님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대부분은 인테리어가 딜레이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테리어가 제대로 그 공사 기간에 공사를 끝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테리어의 업체의 선정 기준은요, 약속을 지키는 공사 기간을 맞춰주는 업체가 진짜 좋은 업체입니다. 몇 월 며칠까지 딱 끝나기로 했으면 그 전에 딱 끝내주면 더 좋고요. 적어도 그 시간보다 오버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는 확실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본인은 이제 괜찮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 지연이요,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와, 뭐 약속된 시간이 지켜지지 못해서 만약에 지연이 되면 그럼 그 보상을 누가 해줄 거예요? 인테리어가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줘야죠. 지금 다 뽑아놨고 난 한 달 전에 뽑았고 마케팅 벌써 다 쓰고 있고 한 달에 나가는 고정비가 얼만데요. 저는 인테리어가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약서에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지연 시 얼마씩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요. 뭐 아시는 분은 뭐 소송이 걸려가지고 개원이 8개월 늦어졌어요. 뭐 봉직의사 뽑았던 다 나가고 뭐 안 온다 그러고 뭐 오겠어요. 8개월 동안 뭐 언제 뭐 개원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결국 8개월 후에 개원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공사가 생각보다 단위가 크면 의원은 그나마 괜찮은데 병원급이면 더 그러니까 단위가 크면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요. 중간에 뭐 임태혁 대표님은 얘기 안 하셨지만 공사하다가 부도나는 업체도 많습니다. 많죠? 저 주변에서도 몇 좀 들어봤어요. 업체 통해서. 그러니까 공사가 순조롭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땡큐예요, 땡큐. 저는 자녀가 3명인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기도 하잖아요. 제발 건강하게만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인테리어를 할 때 제발 그 공사 기간 안에만 잘 끝내주면 진짜 뭐 바라는 게 없다. 뭐 이런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지연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뭐 어떤 얘기 있냐면 추가 공사비를 엄청 때리면서 아까 제가 5% 이내면 적합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3억을 계약을 했는데 뭐 3천만 원 추가 공사비 나왔다고 달라고 그러고 막 6천만 원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진짜 뭐 못해요. 뭐 해야 돼요. 왜? 중간에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계약하고 50% 정도 선납하잖아요. 중간 한 25% 내거든요. 계약 끝나면 25% 내는데 벌써 75%가 나갔어요. 한 5억 중에 지금 벌써 3억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추가 공사분 얼마 들어오는데 원장님 뭐 7천만 원 더 나왔는데 안 주시면 공사 안 됐는데요. 어떻게 해요? 줘야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노리고 단가를 낮추는 업체도 많고요. 그걸 노리고 중간에 원장님이 이거 마감재 이거 선택하셨잖아요. 원장님이 대리석 선택했잖아요. 원장님이 여기 문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뭐 이러면 이제 원장님 그걸 노리는, 그래서 호구라는 단어를 제가 썼지만 그런 이제 진짜 원장님들은 세상 물정이나 이런 인간관계나 사업 비즈니스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은 진짜로 그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주거공사비 엄청 더 내시고 이제 하는 거죠. 왜냐면 뭐 개원 안 하면 지금 손실이 막대하니까. 그리고 불안감 있잖아요. 개원 하고 나서 안 올까 봐도 불안한데 지금 당장 개원을 못 하면 불안하시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코가 깨인다 그러죠. 이제 인테리어 업체한테 끌려가는 거죠. 어떻게든 공사 기간 안에만 끝내주세요. 뭐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건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현장 소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좀 했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행 갈 생각은 이런 반푼어치도 없었고요. 이제 자주 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 목수분들, 우리 도배해 주시는 분들 맛있는 거 사 드리고 중간 체크하고 뭐 이런. 그리고 특히나 후반부에는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직원 언제 출근시킬 것이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보건소 신고가 제일 문제죠. 이제 특히 보건소 신고가 되려면 허가를 받으려면 소방 점검이 나와야 되는데 소방 점검이 나왔는데 소위 이렇게 퇴짜를 맞으면 또 보강해야 되잖아요. 소방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는 그 큰 문제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간혹 그 보건소에서 건축물 대장을 놓고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 경험인데 보건소에 이제 심사를 넣어서 도면을 제출을 했는데 보건소 담당 직원이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거기 우리 도면 안에 소방 대피로가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화지 크기만한 그 비례 그 공간이었는데 중앙에서부터 우측으로 소방 대피로는 1m 50이거든요. 공간도 되게 커요. 6평인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공사 면적이 40몇 평이었는데, 그러니까 로비부터 잘려 나가고 그 카운터 잘려 나가고 그다음 원장실까지 이렇게 쭉 다 잘려 나가서 이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진짜 아무도 몰랐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거기가 당구장이었거든요. 당구장 허가 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방 대피로까지 다 썼어요. 그리고 건물 구조상 소방 대피로가 굳이 있어야 되나? 여기 이렇게 큰 게 있는데, 그런데 있더라고요, 기억자로. 그래서 2개 호실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게 제가 경험한 가장 어려웠던 난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에 도면을 체크를 하셔서 이게 몇 호 몇 호고 내가 몇 개 호실을 연결해서 내가 계약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소방 점검까지 받아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 소방관님과 또 보건소 담당자분께서 직접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처갓집 가는 것보다 처갓집 인사 가는 것보다 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들 긴장 많이 하시죠? 네. 저도 그렇고. 한 번에 오케이 안 해주시면 소위 퇴짜면 보강해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오셔서 법대로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항상 똑같은 걸 체크를 하시면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품목도 해석하는 방향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체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분은 오셔서 체크해가지고 해라. 그러면 저는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라고 하면 괜히 이분이 하나 더 찍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체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그냥 무조건 해요. 그만큼 긴장 많이 해요. 저도 신기했어요. 아니 이 일을 20년 동안 밥 먹고 인테리어만 하시는 분이 왜 소방점검을 한 방에 통과를 못 하는 거지? 의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적용하는 잣대가 너무 달라. 지역마다 보건소마다 사람마다 소방서마다 좀 달라요. 이게
문구가 있잖아요. 문구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정말 와. 그래서 아니 그렇게 호언장담하시던 대표님도 이렇게 이제 지적을 받고 그나마 이제 전화상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걸로 체크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야, 안 그랬으면 진짜 뭐 그것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사소한 거 걸린 거는 그냥 수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소방 대피로 같은 경우에 다른 데서는 다 벽 털어서 그냥 확보해서 그 공간을 이렇게 우리 면적으로 임대 면적으로 사용해도 다 괜찮았었는데 어느 현장에서는 이제 그거 걸고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입원실 옆에 이게 있는 게 인테리어에서는 당연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건소에서 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위치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꾸기는 했어요. 다행히 바꾸기는 했는데 만약에 배관 때문에 못 바꾸는 상황이었으면 인테리어를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대표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다. 카페나 사무실 이런 건 정말 편해요. 네. 그래서 허가 업종 같은 경우는 법적인 체크를 해도 물론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적인 걸로 다 우리가 체크했다고 했는데 오셔서 이분의 법 해석이 또 다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저희 이제 이 책에서 행정 파트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개원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보건소를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가서 내가 여기에 병원을 개원하려고 한다. 조언을 구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조언을 구하시면 돼요. 조언을 구하시면 그쪽에서 답을 줘요. 저는 이제 봉직 의사를 근무를 하면서 개원을 준비했기 때문에 개원 예정 신고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몇 월 며칠 날 개원 예정입니다라고 이렇게 미리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는데 그때 그 가면 이제 보건소의 그 담당자의 성향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줘요. 답을 제시를 해줘요. 근데 원장님들이 잘 안 가시거든요. 그리고 약간 원장님들은 이 좀 자부심이 있어. 약간. 그래서 제가 너무도 위험 발언을 또 하는데 고집도 좀 있으시고 내가 병원 개원할 건데 내가 왜 미리 보건소 가서 뭐 허락을 구해야 돼? 막 약간 이런 심리도 좀 있어. 그런데 이제 아까 뭐 하나 꼬투리에 대해서 반박하면 두 개 꼬투리 잡는다고 얘기하듯이 일단 허가는 통과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건소 미리 방문 이런 거 추천드리고요. 그 엑스레이도 설치를 하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조언을 구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잘해줍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소방 같은 경우는 굳이 막 몰래 이렇게 편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언제 걸려도 걸리는 거고 사실 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끔은 소방서에 그냥 전화를 해요. 나 지금 인테리어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애매하다. 현장 답사로 와달라. 그러면 이제 굳이 저희가 안 가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한 번은 건물주한테 엄청 혼났죠. 불법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 암행어사를 끌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막 왜 거기다 전화했냐고 해서 그래서 그게 또 이게 또 순리대로 또 안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게 되게 임기응변에 능해야 돼. 임기응변. 진짜 완전히. 예. 그래요. 뭐 사실 병원 경영하다 보면 임기응변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굳이 곧대로 진행하다 보면 민원도 조금 많이 생기게 되고. 근데 건물주도 이렇게 소방에 되게 민감해요. 그거 어디 한번 화재 한번 날 때마다 그게 되게 소방법이 되게 강해지고 예전에 그냥 넘어갔던 것도 막 다 짚고 넘어가고 막 전체 체크하라고 막 해서 소방관들 막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우리 개고생 9권에 우리 송 대표님이 주신 글에 보면 임대인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도 좀 나눈 그 글을 적어 주셨는데 저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성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임대인이 얼마나 협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편해지느냐 아니냐도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얘기를 잠시 좀 해주세요. 임대인의 성향이 공사를 할 때 제가 피부로 느껴버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건물은 이제 방임형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했었는데 건물에 신경을 안 쓰세요. 그분은 안 쓰시고 그냥 관리소장님 좀 나이 드신 분한테 다 일임하세요. 그래서 공사는 편해요. 또 어디는 또 건물을 막 전체를 막 만져도 아무 뭐라고도 안 하고 건물 구멍 막 뚫어도 창문을 막 내도 뭐라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도 거기는 단점이 뭐냐면 공사는 마음대로 해서 좋긴 한데 이게 임차인들끼리 좀 이렇게 분쟁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건물주가 중간에 딱 나서서 딱 교통정리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 그럼 우리들끼리 싸워요, 막.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그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저 되게 힘들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를 정말 애지중지하는 분이 또 계세요. 이게 그분은 건물에 정말 손끝 하나 대면 안 돼요. 건물 외관 만질 때 뭐라도 하나 이렇게 앙카라도 이렇게 박으면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냥 방임형의 그 건물주를 만나셔도 항상 형식적으로 그분께 이렇게 공사를 할 테니 어떻습니까? 보여주고 하시는 게 나아요. 이분이 말 안 한다고 막 해놨다가 나중에 감정 상해버리면 원상복구하라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정말 뭐 소송도 하고 막 그래요. 공사 막 중지시키고 나 이거 계약 안 할 테니까 나가라고 그러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 정말 많은 성향들이 있어요. 구두쇠형이 또 있어요. 공사를 할 때 그 건물 관리를 들어오는 업체한테 다 일임해요. 저기 등 나가고 복도가 지저분하니까 거기 페인트 좀 칠해라. 그러면 뭐 안 해주면 막 또 약간 불이익도 주고 그러면 이제 그게 적정한 거는 또 넘어가는데 정말 무리한 것도 뭐 요구하고 그러거든요. 소방시설 고장났는데 우리 보고 고치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도 있고 외관에 그 타일 막 몇 개 떨어진 거 그거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비는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 나중에 막 뒷골 잡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어쩔 수 있어요. 그냥 해야죠. 네. 그런 경우는 근데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저는 사실 공사 끝나면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원장님들은 그 임대인하고 잘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최대한 맞추죠. 맞춰서 기분 좋게 해드리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민원도 그렇게 많이 없고.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입지를 선정할 때 임대인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입지편에서도 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옛날에 이 위치를 정하기 전에 성사 직전이었는데 임대인하고 미팅하고 계약을 안 한 적도 있거든요. 너무 10원짜리까지 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하고는 계약을 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얘기를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안 했는데 그 정도로 중요하고요. 아까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 임기응변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고 있으면 엄청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시끄럽다, 뭐 끄는 소리가 난다, 밑에 위층에 업무가 방해가 된다, 뭐 공사를 뭐 마치고 하면 안 되냐, 뭐 엄청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 민원 때문에 현장 이 관리사무소에서 자주 올라오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현장 소장님께서 임기응변으로 잘 대처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령이 생긴 게 이제 미리 찾아가요. 이제 시끄러울 것 같으면 미리 찾아가는데 정말 그 협조 안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전에 가장 심했던 게 그 저희가 9층에서 공사를 할 때인데 5층에 그 최면 치료하는 데가 있었어요. 최면 치료를 하는 데는 따닥따닥따닥 소리 난다고. 그러면 저는 나중에는 여기서 방음을 너무 안 하신 거 아니냐고 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문제 없이 했는데 무슨 얘기냐고 해서 그것도 기다렸다가 공사하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 공사가 그 민원만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시간에 딱 끝나요. 근데 민원이 들어가면 그 나중에 그게 구청에 접수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가 동시에 민원을 넣어야 이제 현장을 스톱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민원이 걸리면 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약서에 민원에 의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공사가 기간 연장되는 거는 이제
감안해 달라고 꼭꼭 명기를 하죠. 그래서 관리 사무소 미리 좀 만나는 것도 괜찮고 뭐 항상 미리 만나야 되죠. 네, 뭐 담배라도 한 보루 좀 넣어주고 제가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는 네. 많은 오프 더 레코드 네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뭐 그리고 아까 뭐 잠시 얘기했지만 요구 사항이 있으면 좀 덜어줘야죠. 할 수 있는 거는 좀 하고 그게 오히려 더 그냥 보험 든다 생각하시고 뭐 몇십만 원 지출되는 거는 좀 감내하시고 원활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막 아들처럼 막 대하기도 하고 하면 제가 한때 그 강남 쪽에서 공사를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주차가 힘들잖아요, 강남은. 근데 저는 주차 그냥 아무 데나 막 했었어요.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랑 그냥 계속 대라고도 하고. 네, 뭐 농담 삼아 얘기 드리면 저는 명절 때마다 관리사무소에 귤을 과일을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자, 우리 이제 4부의 공식적인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그러니까 우리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 지연 얘기할 건데 인테리어 공사 지연을 방지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첫째도 업체 선정이고 둘째도 업체 선정인데 공사가 지연되는 거는 아까 민원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그 업체가 공사비를 받아서 클린하게 시공업체한테 제대로 지급이 되는 현장은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업체들이 돈 잘 주고 그 자기 대우도 잘 해주고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근데 처음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건데 내가 원장님은 업체한테 인테리어 돈을 줬는데 이 인테리어 업체가 빚잔치에 돈을 쓰고 막상 여기에 투입되는 업체한테는 이제 돈을 못 주고 거의 외상식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저 같아도 거기 잘 안 들어가죠. 특히 지금처럼 분위기가 싱숭생숭한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에서는 더 심해요. 그래서 업체가 그 재정 상태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들 많이 쓰고 그다음에 회사도 되게 크고 이게 운영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일이 좀 없으면 유지비가 어떤 데는 정말 몇 억씩 들어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공사비가 거기 빚잔치로 들어가요.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옛날 회사가 그랬었거든요. 공사 대금을 받으면 저희 월급 주고 밀린 그 공사 대금 주고 막상 이 현장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새 업체 들어와서 치는 거죠. 근데 이 업체한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업체가 만약에 걸려서 공사가 들어가면 AS가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공사가 공정에 맞춰서 탁탁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는 공기는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막 공정이 막 몰려요. 공사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순서대로 공사가 공정표대로 들어오면 거의 하자가 없어요. 날씨 추운 날 샤시 공사가 미리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공사가 이제 공사 대금 문제 때문에 안 들어왔다고 쳐요. 그러면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도배나 이런 거 들어오면 나중에 다 터지거든요. 하자가 생겨요. 인테리어는 못 하나만 박아도 내가 안 박으면 무조건 돈 들어가거든요. 돈 안 주면 안 해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어떤 업체를 선택해도 AS는 생겨요. 근데 구조적으로 그런 업체가 만약에 걸리면 그 업체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현장 소장이 와도 그거 제대로 공사 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사도 딜레이 될 뿐만 아니라 AS도 많이 나와요. 첫째도 업체 선정, 둘째도 업체 선정. 그리고 이제 AS 같은 경우도 공사를 너무 이제 빨리 단축시키면 AS가 좀 나오죠. 왜냐하면 이런 양생을 해서 예를 들어 한 4일 정도는 양생을 보통 저희가 하거든요. 뭐 빠르면 3일은 됐는데 급하면 양생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막 받고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굳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밟으면 이제 다 떨어지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다 하자죠. 도배 같은 것도 그렇고 페인트도 마찬가지인 게 페인트도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저희가 목공이 건식으로 석고를 치면 이게 좀 건조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때 변형이 오거든요. 근데 공사하자마자 바로 페인트나 이런 게 들어오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크랙이 쫙 가요. 이제 그게 다 하자죠. 그래서 AS를 없애려고 하신다면
구조적으로 시간을 좀 많이 주시고, 그리고 업체한테 제대로 그 내가 준 자금이 투입이 되는 업체를 잘 고르셔야 되죠. 그러면 웬만해서는 하자가 그렇게 안 생겨요. 공사 지연도 웬만하면 안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준 계약금이 내 병원의 공사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게 쉽지 그게 않다. 쉽지 않죠. 아, 네. 저 뭐 혹시 뭐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인테리어를 맡기면 인테리어 업체가 모든 걸 A부터 Z까지 다 하지 않습니다. 다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예, 뭐 목공팀 목수 부르고 뭐 이렇게 도장 부르고 막 벽지 부르고 막 그래서 다 그런 거를 조율하는 역할이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그 업체들끼리의 그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진행이 잘 안 되죠. 기간이 이렇게 양생하고 이런 시간이 충분해서 기간이 길면 참 좋긴 한데 이 현장에서 보면 이 뭐랄까요, 업체 조달이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도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참 깝깝하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나 이렇게 너무 단가가 낮은 경우에 너무 싸게 입찰이 들어오면 견적을 주시면 한 번쯤은 조금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이제 듭니다. 뭐 이거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팁인데, 전문 영업을 전문으로 뛰는 분한테는 맡기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거를 월급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커미션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의 공사에 이분이 얼마를 가져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5%든 10%든 많으면 20% 떼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5억의 수주를 했는데 20% 떼가면 1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병원 공사는 실질적으로 4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또 하청이면 엄청 떼가는 거예요. 건축에서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하청이 해가지고 막상 1억, 뭐 10억짜리 공사가 뭐 2, 3억에 뭐 공사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인테리어도 좀 있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원장님의 친구분의 소개로 이렇게 와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공사를 제가 해드린 원장님이, 아, 이번에 내 저기 후배가 뭐 하는데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네 해서 그분이 이제 오시죠. 예. 그러면 이제 그분은 커미션 달라 그런 거 절대 없거든요. 좀 잘 부탁드립니다. 막 그렇게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전혀 문제가 없죠. 거의 100% 그냥 공사비에 들어가죠. 오케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 원장님들이 할 수 있는 팁은 일단 저는 대표님하고 좀 깊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개원을 고민할 때 만나야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일단 그 중에 인테리어 대표님도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대표님은 노하우가 되게 많아요. 개원을 시킨 병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인테리어만 물어보지 마세요. 개원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산전수전 겪었던 얘기를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났는데 뭐 인테리어 얘기만 하고 뭐 개원 얘기 안 해주고 자기 얘기 안 해주고 뭐 인테리어 어떻게 할 거고 컨셉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만 컨택하는 설명해주는 사람하고는 결국에는 비즈니스 관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이런저런 좀 얘기 많이 하고 저는 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수원에 제일 유명한 식당 가서 대접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뭐 병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도 뭐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맨날 뭐 몇 번 만나서 인테리어 얘기 안 하고 막 개원 물어보고 뭐 개원 할까 말까 고민된다고 내 진짜 개원 할까 말까 고민되면서 입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진짜 개원하는 게 맞을까요? 막 이런 질문부터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막 얘기를 해줘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죠.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성품을 평가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저의 노하우였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이제 팁을 좀 드리면, 도면 필요 없고, 나 몇 평인데 견적서 먼저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견적서 보면 평당 얼마? 뭐죠? 별도 품목? 포함 품목? 불포함 요거를 내역. 딱 보시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소개를 이제 예를 들어서 3개 업체면 되게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업체 성향이 어느 정도는 다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도면 받기 전에 그 견적서나 이런 걸 보고
먼저 선정을 하셔서 이렇게 협의하셔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도면 굳이 없어도. 이거 왜냐하면 사이트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하자보수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저는 오늘 송현수 대표님이랑 얘기하는 인테리어 편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분이 이때까지 잘 없었거든요. 인테리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하여튼 감사드리고, 하자보수 얘기를 할 건데요. 많은 원장님들께서 인테리어를 마치면서 학을 떼는 경우가 이 AS입니다. 그리고 그 인테리어랑 다시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원장님들도 많으십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공사 지연과 하자보수 때문인데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원장의 원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마진을 줄여가지고 너무 후려치기 하면 마진 안 주려고 하면 업체에서도 원장님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런 원인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업체의 문제도 있을 건데요. 이런 하여튼 원장님들이 하자보수 AS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계약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쓰시면 좋죠. 저도 예전에는 그냥 계약서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좀 작성을 했어요. 왜냐면 제 스스로도 이거 계약서를 볼 일은 없을 거다. 왜냐면 소송할 일도 없고 항상 잘 끝났으니까. 근데 가끔은 그 원장님의 기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의 그 기대치가 또 달라요. 이거 포함 아니냐? 어떻게 이게 포함입니까?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거 포함 안 한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 되게 난감해요. 얼마 안 되면 그냥 해드리는데 그게 이제 금액대가 너무 크거나 하면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건 병원 얘기는 아닌데 저보고 인테리어 하시는데 냉난방 업체 아시는 분이 있냐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러면 소개해 주실 수 있냐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나중에 그걸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수첩에 이거 해주시기로 하지 않았냐, 그게 쓴 거예요. 계약서에도 이거 별도인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첩에 쓰지 않았냐,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액이 한 900만 원 됐는데 그냥 해주려고 말았어요. 제가 그분이랑 친한 분이 또 제가 공사해드렸던 치과 원장님이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되게 원장님 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요구할 거 다 적으시라고. 저도 요구할 거 적고 논쟁이 있으면 지금 하는 게 좋다. 그래야 나중에 깔끔하게 잘 떨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거는 포함이 아니고 별도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이게 가구가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그 기대치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 100만 원짜리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막 한 몇백만 원짜리 막 생각하고 계시고 특히 원장님 책상하고 의자 내가 이거는 절대 별도야 이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중에 논쟁이 될 것들은 제 별도로 다 빼요. 냉난방도 마찬가지예요. 냉난방도 용량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단열이 잘 된 신식 건물은 사실 한 120% 정도만 해도 되는데 단열 안 되는 옛날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따블을 해도 나중에 덥고 춥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다 체크 계약서에 다 명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구나 이런 거는 원장님이 만약에 준비를 하시면 제가 원장님 체크는 해드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걸 제가 하면 이거에 대한 비용은 내가 받는다.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하자 생기면 그거 제가 다 일일이 나서 해야 되고 반품 있으면 그것도 제가 다 나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 감리비 쪽으로 받는다. 아니면 원장님이 하시면 원장님이 그거 세이브 하실 수 있다. 대신 제가 체크는 해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죠. 그러면 다 좋게 잘 넘어가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작성하셔라 견적서를. 좋은 게 좋은 거다 알아서 해달라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해야 되고요. 특히 견적에는 견적서를 주는 업체마다 약간씩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은 헷갈리는 것 같고요. 포함이 있는 게 있고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견적서 낮게 주면서 싼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많죠. 그래서 뭐
다 빼고 뭐 진짜 기본으로 들어야 될 것도 다 빼면서 견적 주면서 싼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나중에 이거 추가하다 보면 포함해서 준 견적보다 훨씬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감별해 내야 되는데, 원장님은 처음에 개원을 처음 하시고 또 하시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감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견적서를 보면 디테일한 항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일일이 비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또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고객분들이 우리 종합검진 쫙 300만 원치 종합검진해서 데이터 드리면 해석 힘들어 하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주시고, 아니면 아예 견적을 불포함을 이렇게 뭐 냉난방 빼고 가구 빼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주는 빼는 거 빼고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게 나요? 예, 그래서 평가하는 게 더 편하고요. 가구는 빼셔야 돼요. 진짜 가구는 소파 하나도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나뉘는 경우,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결국 원장님이 정하셔야 돼요. 인테리어 업체한테 정해가지고는 원장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겠고, AS는 보통 1년 해주잖아요. 문제는 이제 AS를 해주는데 얼마큼 빨리 오느냐, 이게 얼마큼 빨리 수리해 주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 만났던 원장님 중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업체가요, 그 병원 방역으로 오줌도 안 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업체를 만난 적도 있어요. 얼마나 깎았으면, 아니 초음파 장비를 5천만 원짜리인데 2천만 원에 달라고 우기시셔가지고 업체가 그 학을 뗐는데, 그래도 실적이 나와야 돼서 정말 노마진으로 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업체가 저한테 진짜 다시는 저 병원 쳐다도 안 본다고. 만약에 그런 데서 AS 그 초음파 장비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긴 가겠죠. 한 일주일 있다 가겠죠. 한 2주 있다 가겠죠. 가긴 가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S를 좀 이렇게 이제 보장해 주는 뭐 하자보수 이행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괜찮지만, 업체하고의 라포를 잘 만들어서 줄 건 주고 보상해 줄 건 보상해 주고, 그렇게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나중에, 예를 들면 대기실에 조명이 하나 꺼졌어요. 근데 보기에도 너무 어두침침하고, 딱 환자들이 고객들이 오는 순간 이게 무슨 수리도 안 하는 병원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바로 와서 조명 탁 갈아주고 하면 사실은 얻는 게 더 많거든요. 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원장 역할도 중요하죠. AS에 있어서. 그렇죠. 이제 원장님 성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도 하는데, 이제 조명 이렇게 한두 개 나간 거는 이제 미안해서 안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1년 아니었지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만 알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가시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액자만 바꾸려는데 오라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다양한 각색인데, 그래서 저 현장에 제 사무실에 그 창고에는 연장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이제 업체 기다리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업체가 뭐 지방에 가 있고 막 이러면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제 하는 거죠. 나름 저도 이제 스킬이 많이 늘어가지고 간단한 거 제가 다 하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AS가 그 한 현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아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런 현장이 항상 보면 문제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제대로 공사를 안 해놓거든요. 어디는 보면 그냥 우리 용어로 마치끼리 세운다고 그러는데, 상을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보통 45cm 간격으로만 넣는단 말이에요. 두 장을 칠 때 45cm 간격. 근데 한 장 칠 때는 30cm 간격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장을 안 치고 한 장을 치는데 45cm 간격으로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세이브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데는 나중에 막 벽이 막 흔들흔들하고 막 크랙 금방 가고 막 그러죠. 그렇게, 근데 이제 마감재 딱 하는 분 그 순간 모르죠. 근데 신기한 게, 저는 이제 딱 가면 분위기가 여기는 좀 이렇게 그 깊이가 좀 느껴져서 공사를 제대로 했다는 게 느낌이 딱 오는데, 어떤 데 가면 훌훌 날아다니는 거 있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보면 퉁퉁 치면 그냥 원피지, 이게 투피 안 치고 원피만 딱 치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하자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설비 같은 경우도 그 아래층에 구멍 뚫어서 FM대로 공사를 하면 하자 안 생길 것들이 배관을 위에 깔고 이렇게 가면 구배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관도 잘 슬러지도 잘 끼고 잘 막혀요. 그래서 항상 이 설비 제가 계속 노래를 하는 게 AS가 설비에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저가 공사를 해놔도 이게 구배가 위에다가 이렇게 쭉 깔아서 저쪽까지 끌고 간 거는 배관만 수평으로 거의 몇십 미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물이 잘 막혀요. 특히 치과 같은 경우는 그 석고 트랩을 쓴다고 하더라도 석고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 다 소재구를 다 설치를 하죠. 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해서 AS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냥 좀 대비를 해요. 좋습니다. 이 공사 지원과 하자 보수도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오프 더 레코드도 많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하여튼 열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인테리어 제대로 아마 느끼셨을 거고요. 이렇게까지 인테리어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목마르시죠?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도 할 말이 더 많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책에다가 많이 좀 이렇게 적어놨고 저도 그 책을 이제 초본을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 책은 원장님보다도 저희 같은 업체들이 좀 한번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막 그런 게 좀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 책 말고요. 개고생 9번 얘기 네, 9번째 네, 책인데요. 거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들도 되게 많이 잘 정리가 돼 있고 다른 분들도 좋은 내용이 많이 이 집필하셨더라고요. 네네. 개고생 8권은 사실 8개 파트를 다 다루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아서 아쉬워서 저희가 이제 3권의 시리즈로 좀 더 세부 영역으로 다룬 책이 곧 출간될 거고요. 저는 책도 책인데 좀 만나서 얘기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개원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참 좋은 게 송 대표님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커피 사드리면 되거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병원 인테리어를 직접 하시면서 느끼신 원장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거를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공사를 할 때 그 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알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회사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현장을 치다 보면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세게 나가고 좀 이렇게 칼같이 하는 게 좀 있었어요. 저도 성향이. 근데 그 원장님이 제게 보여준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 현장에서 업체를 다룰 때 좀 이렇게 부드럽게 했는데도 다 잘 됐거든요. 그분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보면 정말 대우를 잘 해주세요. 잘 해주시고 나중에 공사 끝나면 소개시켜주는 원장님이랑 저랑 그분이 이렇게 식사도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재밌게 또 식사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냥 얘는 업체야 하고 어떤 분들은 겸상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것보다도 그냥 적당한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대우를 좀 해주시면 저희도 그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 푼돈에 아니면 어떤 작은 어떤 노력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분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개고생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업체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만나보면 원장님 병원이 잘 될 건지 망할 건지 대박이 날 건지 그냥 평타로 갈 건지 감이 온대요. 업체 직원을 만나는 그 자세, 애티튜드, 예, 그 사람을 대하는 그게 고스란히 고객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리고 뭐 인테리어든 마케팅이든 뭐 오류 장비든 여러 업체들을 대하는 원장님들의 모습에서
나중에 이 원장님이 진료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베테랑이잖아요. 20년 동안 수많은 원장님들을 봐왔고요. 그리고 그 원장님들의 흥망성쇠를 다 봐왔습니다. 망하는 병원도 봤고 잘 되는 병원도 봤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병원이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업체를 만날 때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병원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제가 돈을 주긴 했죠. 업체한테 돈을 줘서 계약을 했고 직원들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 병원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자, 주제 넘은 얘기라고 저를 비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내용이고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요. 개고생을 진행하면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개고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 게 좋고 팁이고 노하우고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핵심은 이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얘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개고생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개고생을 정말 아무런 보상이나 그 돈을 받거나 뭐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편집비도 뭐 사비로 들어가면서 열심히 뭐 카메라 2대 조명까지 해서 촬영을 이 귀한 일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호구가 안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병원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저의 작은 노력과 시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주제 넘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좋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결국엔 핵심인 것 같아요. 모든 업체,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그들에게 베풀 때 그들도 나에게 베풀어 주는 거는 어디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인테리어든 마케팅이든 뭐 장비든 직원이든 고객이든. 네. 처음에 개원을 준비할 때는 정말 저도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모르고 그래가지고 되게 낮은 자세로 사람들한테 많이 물었거든요. 몰라서 묻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묻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들은 대부분 약간은 고지식하고 또 높은 자부심이 있고 그러다 보면 하여튼 그런 걸 조금 내려놓을 때 병원도 좀 잘 되지 않을까, 인테리어도 잘 되지 않을까, 하자 보수가 없는 인테리어가 나오지 않을까, 와서 AS도 바로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사기 당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송현석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줘서 감사드리고 제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저희들에게 돌팔매를 던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욕먹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원장님께서 방금 감사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정도 쌓이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이렇게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시면 또 그만큼 더 해드리려고 실망 안 시켜드리려고 더 긴장하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공사를 하면 이제 수십 개 업체가 오잖아요. 그분들은 항상 제가 케어를 계속 해드리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결제나 이런 것도 어쩔 때는 선시공 후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견적서 안 주면 빨리 견적서 달라고 해서 결제 내가 미리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다가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악용하는 분들도 물론 있죠. 아무리 내가 해줬더니 와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좋은 업체가 한번 이렇게 선택이 되면 그 업체랑 계속 저는 컨택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사도 되게 빨리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원장님들께서 인간적으로 신뢰도 주시고 그런 신뢰를 보내주시면
그만큼 저도 최선을 다할 각오가 돼 있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현장에서 송 네. 대표님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 닥터 개고생 두 번째 시리즈 아니 세 번째 시리즈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